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으로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인상을 좀 변호사도 찡그리고. 그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탁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가. 네. 그래서 목소리가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임신하고 조이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돈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예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최순실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평상시 정유라 씨하고
자주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 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든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으로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인상을 좀 변호사도 찡그리고. 그런데 좀 일각견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탁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서초동에서 유명한 있거든요.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 네. 그래서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딱 임신하고 조이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돈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예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돼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그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 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금고가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란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은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최순실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사용을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돈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예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진실.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돼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그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 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금고가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 하든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인상을 좀 변호사도 찡그리고. 그런데 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탁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예.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서초동에서 유명한 있거든요.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 네. 그래서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 하든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인상을 좀 변호사도 찡그리고. 그런데 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탁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대충 예측을 할 수 서초동에서 유명한 있거든요.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 평론. 네. 그래서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딱 임신하고 조이죠. 입기에는 예, 조금 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네.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그렇죠. 최순실 씨라고 예.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아니, 근데 평상시 정유라 씨하고 자주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아하.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 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